오늘장 정리하겠습니다. 종목으로서 말이죠. 자, 첫 번째로는 남북경협주부터 볼까요? 오늘 뭐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많기도 하고 또 경협주들을 들썩이게 할 만한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죠. 다음 주에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가질 것이라고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또 북한 측의 대화 상대가 누가 될지도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데 또 의의를 두며 관련주들 좀 들썩이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현대엘리베이는 뭐 4% 넘는 상승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애경산업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었고 실적 잘 나왔죠? 생활용품 관련 기업으로 우리는 그동안 애경산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품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견미리 팩트로 유명한 그 팩트의 실적이 진짜 잘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은 13% 가까운 반등 주면서 45,650원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종가공략주를 통해서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준 종목 오늘장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디톡스 한 번 더 볼게요. 7% 넘는 강세권에 놓여 있고 정현우 대표가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50만 원 위로 올라선지 진행이 되고 있는 메디톡스 한 번 더 봤고요. AJ 네트워크스도 한번 볼까요? 장중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4분기에는 진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 그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조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4분기에는 실적 좋아지면서 주가도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LG전자 볼까요? 4% 넘는 반등 주고 있고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이 진짜 괜찮아요. 주가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65,900원 들어가 있는데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하면 삼성전기도 장난이 아니죠. 오늘 뭐 9% 넘게 반등을 또 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동안 그랬었고 10월 내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도 가세하네요. 129,500원. 실적 잘 나온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셀트리온도 오늘 또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공시가 오후 1시쯤인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보합선의 주가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공시 나오자마자 슈팅 들어가더니 한때는 한 10% 넘게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5% 미만 정도의 상승폭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가가 진짜 많이 싸지긴 싸졌나 봅니다.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나서는데 네. 셀트리온도 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규모로는 한 97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결정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뉴스입니까? 챙겨주세요. 그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자마자 이제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게 이 자사주뿐만 아니라 이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사무실에 이제 셀트리온 출신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직접 그 기업에 네, 근무를 했었던 지금 두셨던 분. 네. 그래서 2, 3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같이 근무를 했었던 평사원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근데 네, 그분이 네.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쌀 때마다 사가지고 최근에 퇴사를 하셨는데 네. 이 주가 차익 실현한 가치가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사원 분이 한 3년 동안 모으신 게. 그만큼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 지금도 셀트리온 주식 모은다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세요? 아직도 우와. 사고 네. 계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단순한 그냥 기대감으로 사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셀트리온에 대한 뭐 파이프라인이라던가 또는 기대감,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실제로 이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한 28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이 내년 2월까지 1,000억 원 정도 투입을 한다 그래서 사실 미미하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 그래도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이 자사주에 대한 이 자신감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가치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시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이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 것들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업 활동을 하기 되게 어렵다. 이 기업에 대해서 가치는 상당히 좋다. 하지만 이 국가에서 이 오리지널 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약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외에다가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FDA 승인을 뭐 대기 중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레벨업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만간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 바이오 산업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테마섹에서 블록 딜이 나왔잖아요. 우리 이 블록 딜이 나올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업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 두 번째로는 충분히 수익을 챙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셀트리온에서 나온 이 블록 딜은 두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마섹이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한 17,000원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분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9%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연내 지금 이번 연도만 해도 2번 정도 이 블록 딜을 했잖아요. 네, 보통 네. 블록 딜 한 이후에는 오버행 이슈라는 것들이 발생이 돼서 보통 이제 블록 딜 할 때 평소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보다 훨씬 더 할인된 주가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길게는 수개월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이 농담스럽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심리도는 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단기화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펀더멘털적이나 또는 이 현재 주가 자체가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봤을 때 좋아요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슈가 있었고 뭐 좋은 얘기들 들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위쪽 방향으로 한번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네. 의견 좋아요였고요. 이 종목도 좋아요 주시지 않을까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요? 네. 예, 뭐 MSCC 뭐 엄청 잘 팔렸다. 뭐 이 얘기. 수급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삼성전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삼성전기가 사실 우리가 이제 MLCC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MLCC가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네,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MLCC가 사실 이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이 콘덴서, 이 애초에 예전으로 돌아가면 1950년대 이 축전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콘덴서라는 것들은 사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삼성전기라든가 뭐 사막 콘덴서, 뭐 무라타 뭐 전 세계 이제 MLCC 관련 기업들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이게 넓이가 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치라는 것이죠. 이 와인 한 잔에 MLCC를 꽉 채우면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와.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 MLCC 관련주에 대해서 업한 고점이 아니냐라고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삼성전기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한 이 메모리 반도체로서 상당히 좋은 실적들 많이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역할들이 바로 이 MLCC 관련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MLCC 관련주 하면은 두 가지로 뽑힙니다. 이 첫 번째 삼성전기, 두 번째는 사막 콘덴서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사막 콘덴서는 이 국내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는 사실 삼성전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위에 무라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이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삼성전기가 중국 텐진 쪽에다가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하는데 무라타는 3천억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런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내부적으로는 MLCC 쪽에서 수요는 우리가 다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MLCC가 제가 앞에 이익성이 상당히 좋다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랜저급으로만 봤을 때 MLCC가 한 8,000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향후에 우리가 상용화될 전기차는 한 3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전망들은 저는 사실 좀 부정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뭐 당연히 좋아요. 가도 네, 되는 거죠?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괜찮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눈여겨보질 않았었거든요. 뭐 새로운 이슈가 뭐 부각된 것도 없고 해서 그런데 맞습니다. 우연히 수급을 들여다보니까 웬걸요? 이렇게 많이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사들이는 줄은 몰랐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저가 매수세 이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가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이 LG전자의 전반적인 뭐 산업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아픈 손가락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마트폰. 맞습니다. 네. 14분기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죠.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백색가전, 이 TV라던가 가전제품 쪽에서도 사실 그 위에 삼성이라던가 뭐 해외 기업들한테 좀 밀리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이 휴대폰 사업도 잘 안 되고 이제 백색가전도 이 폭발적인 성장을 못 보여주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LG가 이번에 신임 회장이 취임되고 나서부터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이 우리가 외국계 기업, LED 만드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잖아요. GKW라고.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제 아픈 손가락을 이미 시장에서 독과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던가 또는 애플, 이제 중국 기업 화웨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더 이상은 이제 꺾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네. 했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실제로 LG 우리가 휴대폰을 체험을 해보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식은 삼성전자 또는 뭐 애플 둘 중 하나로 갈리는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바꾸기에는 시간적이라던가 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차라리 다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이 전장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은 사실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전기차 관련주들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거의 전기차 보급률이 최하위권입니다. 아직까지는 반영될 수 없는 실적이지만 2019년 말부터 해서는 LG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는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진짜 그래요. 네. 그 LG전자의 스마트폰면 기술은 진짜 훌륭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막 한동안 마니아층을 위해서 막 오디오에 심혈을 기울여서 스마트폰 하나 내놓기도 했고 맞습니다. 최근에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카메라 하나에 앞뒤로 렌즈가 5개 달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선택은 다른 쪽으로 막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 의견 어떻게 갈까요? 셋 중에서? 예, 글쎄요라고 글쎄요? 좀 드리는데 사실 이제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사실 그렇게 더 빠지겠구나라고 생각될 주가는 아니다. 근데 그래요, 진짜. 하지만 여기서 이제 네.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상황이 아닐 뿐이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G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급등할 사유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네. 모아나가는 방식으로는 투자는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점수를 주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둘러 볼게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AJ네트워크스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세요. 오늘 AJ네트워크스가 오전부터 상한가 기록하고 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재밌는 걸 가져왔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AJ네트워크스가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강세다. 근데 중간에 내용이 보면은 AJ네트워크스 내용이 아니라 SK네트워크스 내용이거든요. 아, 한마디로 AJ네트워크스 관련된 호재에 대한 재료는 전혀 없었다. 오늘 급등에 대한 사유는 전혀 타당치 않다라고 좀 볼 그게 수가 있습니다. AJ네트워크스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중간 내용을 보면은 AJ네트워크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봤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보고 좀 놀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는데 이걸 말고도 그럼 오늘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땐 좀 네.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J네트워크스의 이 사업 매출 비중을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AJ 네트워크스의 한 40% 이상을 먹여 살렸던 것들이 바로 렌터카 렌터카죠.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SK 네트워크스에다 팔았다라는 것들은 사실 박수 칠 때 떠난다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롯데 렌터카도 있고 SK 또 KT 금호 렌터카 이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전부 다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AJ 렌터카 측에서는 박수 칠 때 떠나고 이 부분으로 좀 재무 구조라도 개선을 해야겠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성장 동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은 삼성전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 삼성전기 꼽아놓고요. 네, 3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 마무리 살펴봐야 될 텐데요. 11월 첫 거래일입니다. 안신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호가 부근 와서 약보합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살펴보시면 0.33% 반락하면서 2023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와 대비해서는 1.2%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56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탑5도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장중에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됐는데요. 셀트리온이 4.37% 강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장중에 10% 치솟기도 했습니다. 재감리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아 일정이 미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0.65% 오르면서 39만 원 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또 마감 근처 와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83% 하락하면서 4만 2천 원 수준에서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물론 급등하는 종목도 여러 눈에 띄었지만 신라젠 쪽에서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0.29% 내리면서 68,700원의 호가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치솟았지만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2.98% 오름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스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가면서 9.58%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7,8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거래일 연속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CJ ENM은 하지만 이러한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2.6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이 마감됐습니다. 저점은 통과한 건가? 앞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 궁금증이 남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가 장중에 1%까지 급등했지만 마감 근처 와서 탄력을 급격하게 이뤄나가더니 0.23% 반락하면서 202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오름폭은 줄였습니다. 3%까지 강세를 나타냈다가 1.37%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싸움이 한창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규모를 꾸준히 늘린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규모를 또 꾸준히 늘렸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3,50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각각 1,204억 원, 2,11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장에 보탬이 됐습니다. 개인도 1,279억 원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지만 역시나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팔자를 외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1,500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마 관련주가 테마로 잡히기도 했죠. 오후장 들어서도 섹터로 잡혔는데요. 태국이 아시아 첫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바이오빌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 숨고르는 모습 나타나면서 20% 가까운
2% 급등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살펴보시죠. 흥국화재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95.7%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 소식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면서 6.74% 오름세 5,15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